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동 7가에서 짐을 실었고요. 파주 조리읍 가는 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콜을 보니까 이거 인천 항동에 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갔다가는 대기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인천 항동으로 안 나가고 인천 가자동 쪽으로 나갔거든요. 가자동 쪽에서 저기 파주나 고향 나가는 거 있으면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맨날 저는 그 인천 가자동으로 나가가지고 맨날 손해만 보는데, 맨날 인천항이 대기시간 길 것 같아서 가자동이나 남릉공단이나 이런 데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인천 항동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오늘도 결국에는 인천 항동으로 차를 돌렸어요. 10시 반쯤에 차를 돌려서 인천 항동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인천 항동 쪽에서는 운임이 막 7만원 8만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서는 4, 5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가자동 쪽에서는. 원창동이나 가자동 쪽에서는 고향이나 파주 가는 게 4만원 5만원 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인천 항동에서는 7만원 8만원씩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4만원짜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 잡으려고 보니까 그것도 누가 금방 잡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10시 반쯤에 차를 돌려가지고 인천항으로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파주 조리읍 가는 거 단가가 괜찮은 게 있길래 잡아가지고 주소를 받고 실으러 갔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이제 실었습니다. 가서 이제 물건을 실려고 보니까 그다음에 밖에까지 차들이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내 앞으로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게 한 5대가 보여요. 그래서 저도 맨 뒤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 켜고 안으로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웬걸 창고 안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차들로.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이제 송장을 이제 끊어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차는 아예 밖에다 그냥 세워두고 우선 줄부터 섰어요. 어차피 다른 차들 다 나가고 내가 꼬레비로 실을 것 같으니까 차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차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지 싶어서 그냥 바깥에 세워두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진짜, 근데 제가 1창고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제 앞으로 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라보하고 그다음에 다마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하도 줄이 길고 물건을 못 실으니까 화주가 직접 와가지고 물건을 막 찾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화주가 와서 너무 늦으니까 와서 송장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송장 뺏어가지고 막 물건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물건 다마스 짐 해봐야 4박스 5박스밖에 안 되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자기가 싣고 막 나가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11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거의 12시 거의 다 돼서 송장 주고 그러고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람통상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요, 송장을 이렇게 막 끊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송장 끄는 사람들 무조건 정지시간이 지나도 실어주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분은 늦게 와서 송장 끊으신 분들은 그 송장에다가 오후 상차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오전에 못 씻는다, 오후에 상차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12시가 좀 넘어도 다 실어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싣다 보니까 12시가 좀 넘었는데도 물건을 실어줘가지고 물건을 이제 싣고 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오전에 실어서 어떻게 가고 있네요. 그 중간에 이제 앞에 기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친해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제가 물건 싣는데 박스 개수가 좀 됐거든요. 88개였어요. 그랬더니 제 차에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는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분은 4.5톤인데 그분은 진짜 운임이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경기도 이천인가? 네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이천 두 군데 가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4.5톤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두 군데니까 16만원 17만원 나왔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저한테 24식구로 잡은 걸 보여주시는데 한 날선소에서 잡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6팔레트 하나는 8팔레트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천 신둔면인가? 신둔면이 이천인가요? 여주인가요? 하여튼간 신둔면이더라고요. 하차가 신둔면이에요. 두 곳 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16만원 하나는 17만원 33만원인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저녁에 또 예약집을 잡아놨대요. 그 이천 쪽에. 그래가지고 요거 내려주고 저녁에 예약집 하면 자기가 딱 맞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올해 33만원에다가 50만원을 하는 거잖아요. 4.5톤 가지고. 벌이가 괜찮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럽긴 부러운데 또 큰 차들은 또 큰 차의 세기가 있고 작은 차는 또 작은 차의 세기가 있으니까요. 예.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예. 자 이거 이제 내려주고요. 예,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우선 숨 한번 돌리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상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물건은 그 냉동고 한 개고요. 무게는 저게 한 400~50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더 나갈라나? 지게차로 들어서 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요거 이제 콜을 잡았는데 운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왕도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 정도 운임이면은 여기 파주에서 용인이나 아니면 화성 가는 정도의 운임인데 되게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잡았죠. 근데 이게 지금 알선소 콜이 아니라 그 D 오더라고 일반인이 올린 오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반인이 즉 24시에다 전화해서 올렸기 때문에 단가가 좋은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똥집이었습니다. 똥집. 냉동고인데 저기 냉장고 큰 거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 커요. 크기도. 요즘 좀 뭐라 그럴까요? 냉장고 큰 거 그거 크기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저거를 이제 제가 실으려고 갔는데 여기 이제 공장에 있는 사장님이 나무 팔레트 약한 거에다가 저거를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무 팔레트하고 그 냉장고, 그러니까 냉동고 사이에다가 나무를 끼워 넣었는데 나무를 너무 막 쪼가리를 약한 것들을 막 넣어놔가지고 이게 수평도 안 맞아서 기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실으면은 내가 싣고 가다가 이거 100% 넘어갑니다. 이렇게 실으면 안 됩니다. 이거 팔레트를 우선 내리고 거기가 공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4x4 나무
4x4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게 길다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요거를 한 1m씩 잘라가지고 양쪽에다 받치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자를 수 있냐 그랬더니 자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에서 그 전기톱 있잖아요. 전기톱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딱 잘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양 옆에다 딱 대고 실었더니 아주 짱짱하게 실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이상한 그 약한 나무 팔레트에다 올려가지고 막 쪼가리 나무를 받쳐놔가지고 수평도 안 맞고 참 애먹었습니다. 애먹었어. 제가 말은 이렇게 좀 쉽게 하지만은 이거 상차하는데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은. 왜냐면 또 이게 앞쪽으로 바짝 붙여야지, 바짝 안 붙이고 그 앞에 앙골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이름을 이제 그때 알았는데 앙골라 때 고기하고 이 냉장고하고 유격이 없이 딱 붙어야지. 만약에 유격이 2cm 3cm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운행하면서 차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롤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냉장고가 앞에 그 앙골대를 탕탕탕탕 계속 때리게 되고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실을 때는 항상 앞으로 바짝 실어야 됩니다. 앙골라 바짝 붙여서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냉장고하고 앙골라대 사이에 그 담요도 끼워 넣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 사장님이 또 못 쓰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 옷을 막 끼워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으니까 뭐 파손의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그 나무로 4x4로 받쳐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잡아줄 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깔깔이를 아주 세게 잡아 당겨서 묶었습니다. 또 묶고 또 그물망도 치고 또 탄력바도 그 위에 또 치고요. 2중 3중으로 했습니다. 혹시 넘어갈지 몰라서 넘어가면 진짜 인생 종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도 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대전에서 용달이를 하시려고 차를 주문해 놨는데 대전 쪽은 일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충북 음성 요쪽 다닐 때 만났던 기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그 기사분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 기사님은 하루에 50만원 이상 매출 찍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이라든가 이런 진천, 음성, 뭐 세종시 요런데 좀 유두리있게 잘 고정거래처 하나만 잘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서만 대전이나 세종이나 요런 데서만 홀발이 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음성에서 만났던 기사님, 요 분은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제 고정거래처 아니라 참 거래처에서 물건을 이제 싣고 올 때마다 한 일주일에 2번은 만났던 분 같아요. 요 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성에 그 아침마다 가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인천으로 오는 이제 짐을 싣고 왔었거든요. 고정으로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어디야, 그분이 음성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진천 사셨던 것 같아요. 진천.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진천에서 고정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짐이 항상 인천 남동공단에 간대요. 매일같이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팔레트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팔레트 2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팔레트 3개가 실리는 1톤 차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7, 8년 전이니까 그분이 이제 0.4로 뽑아가지고 그 뒤에를 좀 늘리면은
적재함을 늘리면은 파레트가 3개가 실리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장 거래처에서 파레트를 2개를 실어도 파레트 하나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진천에서 아침 일찍 짐을 싣고 남동공단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 남동공단 이제 올라올 때 어디를 들려서 오겠어요? 안양, 뭐 화성, 화성은 아닌가요? 아니, 안양, 군포, 그리고 뭐 저기 안산, 그리고 인천, 요 라인이 다 들려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합짐이 가능한 거예요. 합짐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2파레트 싣고 벌써 여기서부터 1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되고, 또 다른 걸 또 하나 실으면은 거의 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 가는 것만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다시 뭐 이쪽 세종시나 대전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천도 괜찮고 광주도 괜찮고, 그래서 중간에 뭐 광주 내려주는 거 아니면 이천 내려주는 거 이렇게 실어요. 싣고 적재함이 기니까 공간이 이제 한 파레트 정도 실을 공간이 남으면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차가 파레트 3개 실리는 차다. 근데 지금 파레트 2개 실려 있고 뒤에 더 실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실어도 되면은 나 줄 수 있으면 줘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대요. 혹시라도 다른 짐이 실렸으면은 안 되는 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알선소하고 다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40만원 이상 50만원 가까이 그렇게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 용달을 하는 게. 그리고 대전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제가 뭐 지방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세종시하고 대전 음성 이쪽에 그래도 좀 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 공단 있고 세종시는 또 정부 저기 청사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고정짐을 잘 잡아가지고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정짐을 한번 잘 잡아보시는 거를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요거 2번째 콜 내려주고요. 3번째 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수행하고 오늘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빈차로 돌아오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